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들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한다. 내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내가 너희를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도 모른단다.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 것이란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면 연명 치료는 하지 말아다오. 엄마는 평안하게 가고 싶구나.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충분히 행복했다. 그러니 절대로 미안해하지 말아라. 이 글을 보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은 우리의 죽음과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 최선의 선택은 요양원일까요? 인생의 마지막을 상상하면 억울할 것 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다면 한번 눈을 감고 나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양원에 누워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마지막을 초라하게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지무지하게 억울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많이 재미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도 들지요. 공부하고 취업하고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고 보니 이뤄놓은 것은 딱히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인생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지 않았나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작은 성공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작은 성공을 덧대면서 살아왔는데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면 억울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무엇을 안 해서 못해서 억울한 것인지는 잘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야 하는데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무엇을 안 했는지에 대한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지요. 나이가 들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는 곳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다음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게 되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도 억울한데 인간답게 죽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죽음을 똑바로 마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당연한 듯 축복하면서도 그 반대편의 죽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침묵하지요.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집중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노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대로 죽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죽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생의 마지막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시간을 써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과연 연명 치료에만 매달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누구를 위한 최선일까요? 우리는 말년의 삶을 떠올리며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죽음 전에 일어나는 일들, 청력, 기억력, 친구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든다는 건 계속 무언가를 잃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지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역시 세월과 함께 총기 넘치던 눈빛과 칼 같던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그는 최신 시설, 최고의 안정성과 간호 수준을 갖췄다고 하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집이 아니야.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요즘 대부분의 자식들은 돌봄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부모님을 요양병원과 요양원으로 모셔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말 못할 사정과 아픔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곳에 보내진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즐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요양원은 결국 사업하는 곳입니다. 돈 되는 것이라면 필요 없는 항생제도 마구 투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간병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간병인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마음 편히 부모님을 맡기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곳에서의 규칙과 간섭을 강요합니다. 요양원에 간 할머니의 일상은 이랬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할머니의 식단을 살폈고 간호사들은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균형을 잘 잡지 못하자 침대에서는 일체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할머니가 혼자서 이동하려 하면 낙상사고 위험이 있다며 수면제를 처방해서 잠을 재웠습니다. 그것이 병원과 간병인과 가족에게는 안심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할머니는 사사건건 간섭받는 게 싫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게 죄인 것만 같아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와 요양원 생활의 엄격한 규칙에 매여 지내는 것이 싫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이곳은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죠. 삶에 대한 주도권을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환자복을 입고 지냈고 직원들이 깨우면 일어나고 목욕시켜주면 하고 옷을 입혀주면 입고 먹으라면 먹고 직원들이 정해주는 사람들과 같이 방을 써야 했습니다.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목적도 목표도 없는 나날이었지요.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기 전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불행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할머니의 욕창 방지나 체중 유지, 혈압과 당뇨 수치,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고 당연히 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기에는 그들은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영혼 없이 일하는 기계들 같았죠. 이곳은 일종의 운영수단에만 관심이 있을 뿐 노인의 삶 자체의 깊은 의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고로 좋다는 요양원에 들어가서도 이랬으니 다른 요양원들은 어떨까요?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요양원의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들으니 마음이 어떠신가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이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다 죽어야 하지 않을까요? 똥오줌을 못 가리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치매가 오지 않도록 항상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자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겠지요. 외국에는 이러한 요양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만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버타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 주민 중에는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환자라 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거주민일 뿐입니다. 욕조와 샤워 시설을 완비한 욕실, 잠글 수 있는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반려동물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단지 내에는 항상 간호사와 간병인이 대기합니다. 비상 스위치도 누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대부분 요양원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호시설에 감금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일과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닌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를 산책시키고 배변을 치우며 자발적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실버타운에 있는 노인들에게 책임이 주어질수록 주민들은 활동적으로 변했고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우울증으로 죽을 날만 기다렸던 어떤 사람은 실버타운에 와서 새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고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수면제와 우울증 약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버타운에 거주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건강도 유지됐습니다. 그곳 사람들 모두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은 오히려 향상됐고 우울증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몸에다 각종 처방약을 털어놓고 항생제를 맞는 그런 치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늙고 쇠약해져서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됐을 때도 삶을 가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고치려 애써야 할 때와 그러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살기 좋은 요양 실버타운을 도입하여 한 명이라도 평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약업계나 의학계는 반대하겠지만 안락사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 말고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가족 및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주변과 상황을 자각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잃지 않고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이 완결됐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환자들이더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죽음은 공평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죽은 후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미리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죽음의 방법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수를 누리고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 동양의 오복 중 하나인 고종명이 바로 그런 죽음을 말합니다. 무리한 의료행위를 하는 대신 마지막 순간을 잘 정리하고 즐겁게 가자는 것. 쉬우면서도 어려운 삶의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의사 선생님의 글을 듣겠습니다. 요양병원 의사 선생님의 글.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짝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대부분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대부분 사위일 확률이 높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그리고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찾아오는 가족들을 보며 내가 병원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것은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죽이라도 떠먹이는 자식은 대부분 딸이라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아들들은 버럭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느꼈던 것은 그렇다. 대개 아들놈들은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른다. 무뚝뚝하기 그지없다.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내 아들 하며 금지오겹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걸까. 아들에게 남은 재산을 통째로 다 물려주고 요양병원에 있으면서도 눈치 보는 부모들이 많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사오라고 말도 못한다. 길바닥은 모면했지만
요양병원에 나앉은 노인들을 보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한다. 죽음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있을까? 그래도 당신에게 딸이라도 곁에 남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이라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곳 요양병원이라고 나는 감히 말한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면제와 진통제를 처방하는 일뿐이다. 오늘도 요양병원에 갇혀 병원의 강요가 규칙이라는 명목으로 둔갑하고 내 의지와 삶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이들을 본다. 대부분은 누워서 잠만 잔다. 눈을 뜨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영혼은 없다. 일어나서 먼 산만 바라보는 저 공허한 눈동자를 보며 저 모습이 나의 미래가 아닐까 두렵기도 하다. 환자들을 보러 오는 가족들은 알까? 당신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가 되면 나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가 많은 세상이라지만 그 세상을 만드는 최고의 시설은 요양병원이다. 당신들이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요양병원의 환자들처럼 당신의 미래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요양병원에 맡기고 무심했던 과거의 자신을 반성할 것이다.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이 길어지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많다.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자식이 보고 싶어 끊임없이 전화를 해달라고 해도 우리는 전화를 걸지 않는다. 싫어하는 자식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탁을 다 들어주고 한번 좋은 마음을 쓰게 되면 환자들이 나만 찾는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 냉정해져야 버틸 수 있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이곳의 직원들은 이제 그 사실을 너무 잘 안다.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 처음 이곳에 온 나에게 직원들이 해준 말이 있다.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하면 나중에 내가 가고 나면 본인들이 힘들어진다고 너무 잘하지 말라고 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 목욕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본인들이 키우는 강아지도 저렇게 씻길 수 있을까? 이곳에 들어오면 살아서 나가는 일은 잘 없다. 하지만 마음대로 죽지는 못한다. 최대한 오랫동안 죽지 않을 만큼 연명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의지로 요양병원에 오는 사람은 잘 없다. 그렇듯 인생의 끝자락을 요양병원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도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존엄한 죽음,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둔 사람들은 그나마 양반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치료만 받다가 맞이하는 죽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코로나로 가족들과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다. 너무도 외롭고 비참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너무 슬펐다.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고 있지만 월급을 받는 의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내 코가 석자인 것이다. 나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진다. 너무 슬프다. 몇 년 전 일이다.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날은 어쩐 일인지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내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제는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스로 오줌 빼줬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할머니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미동도 않은 채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해.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아빠는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너주었지. 아빠는 아이들에게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는 날 기억나지?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들고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의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이야. 옆자리에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이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습니다. 창문 밖 멀지 않은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오른팔을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며 할아버지는 차디찬 유리창만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딸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6세. 고생한다며 따뜻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던 당신이 벌써 그립습니다.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 요양병원 의사의 글이 어떠셨나요? 현실적이고도 슬픈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요양병원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느낀 당사자겠지요. 요양병원 의사의 글이 참 담담하면서도 무거워서 더 시리고 아프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는 분들은 어디에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양원에 있는 80%는 거의 다 인지장애나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식이 있든 없든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60세가 넘어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밥만 축낸다고 자식들의 지게에 실려 산속으로 고려장을 떠났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오래전에 일제가 만든 거짓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식들에게 떠밀려 그곳에 유배되면 살아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그것이 고려장터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결국 초라하게 늙어버린 나를 받아주는 곳도 요양병원과 요양원뿐입니다. 자식들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며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순 없다며 부모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들 저런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요양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서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 최선의 선택은 요양원일까요?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